힘들잖아요. 아유, 어제 오늘 엄청 힘드네요. 기압도 저기압이고, 태풍이 몰아와서 그런가. 예, 태풍도 오고, 태풍도 이제 사람들 마음도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아주 무거운 마음들, 자영업자들, 국민들 마음이 그냥 엄청 무거워진 것 같아요. 오늘은 너무 힘드니까 재밌는 주제로 네. 어디가 우리 국장님은 그래도 마음에 좀 그래도 드셨습니까? 뭐 몇 군데 자주 갔던 곳이 있긴 한데 네네. 그 중에서 이제 뭐 오대산, 오대산요? 오대산이 자주 가기도 하고 또 그 아기자기하게 가는 길도 좀 멋있고 1년이면 또 오대산을 한 5번은 갔다 오는 것 같은데. 가면서 이제 가다 오다가 이제 그 강원도 황태 그것도 좀 맛도 좀 보고 네네. 그런 맛으로 다녔던 것 같아요. 오대산 하면은 유명한 게 월정사가 유명하죠. 그렇죠. 월정사, 상원사, 상원사. 정멸고공. 이제 원래 이제 오대산이라고 하는 게 이 오대가 이제 나중에 이제 아마 자막으로 이제 나갈 거예요. 나갈 건데 오대라 이제 그러니까 5가지 5곳이죠. 5곳. 그러니까 동서남북 중앙 여기 동대 남대 서대 북대 중대 이렇게 되잖아요. 네, 사자. 그러니까 동대 아마 관음암일 거예요. 동대 관음암. 서대 지장암. 네. 남대 뭐 하여간 모르겠고. 서대 수저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오대산이 사실은 완벽한 불교 산이죠. 불교 성지죠. 불교 성지. 네. 완벽한. 문수보살 설화도 있고. 네. 오늘은 이제 오대산을 중심으로 그 성경유람 이야기를 하는데 갈 때 여기서 어떻게 가는지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갈 때도 마찬가지죠. 팀을 꾸려가지고 한 차나 두 차, 한 차. 이렇게 이제 팀 꾸려가지고. 두 차는 많고요. 두 차는 아닌 적이 많지는 않았어요. 힘들더라고 두 차는. 그래도 그러니까. 두 차를 간 적이 몇 번은 있었죠. 오대산이 강원도다 보니까 강원도 평창. 내가 옛날에 갈 때는 이제 혼자 갈 때는 진부역까지 기차로 가서 네네네. 진부역에서 버스 타고 이렇게 상원사까지 직통으로 가는 차가 있어요.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혼자 가면은. 서울에서 다니는 차도 있어요. 자가용으로 가면 역산 새벽에 가면 일찍 가면 3시? 3시간? 네, 3시간 정도. 지금은 고속도로가 새로 뚫려가지고 정말 새벽에 가면은 2시간 반에도 가더만. 그러니까 5시쯤에 출발을 여기 했으면은 수원에서 7시 약한 반쯤에 도착을 하죠. 190km 정도 돼요. 5km까지 다 기억하시네. 190, 한 1, 2k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 하도 많이 다녔으니까 그것도 알죠. 이게 참 꼴짜기가 길어요. 네. 이게 한참 고불고불 들어가고. 근데 이제 우리 수련하신 분들이라면은 이제 오대산은 진짜 강추를 하고 싶어요. 강추. 물론 이제 어떤 수련적인 뭐 에너지적인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정말로 우리나라 그 문화 그 정말로 깊게 스며들어 있는 그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거의 아마 북대 빼고는 나머지 다 갔죠. 동서남북 중앙까지 하고 북대만 멀어서 못 가봤고 나머지는 다 가봤죠. 저는 뭐 동대 동대가 어디예요? 하나 동대 관음암이라고 야, 동대를 갔어. 아마 안 가셨을 거예요. 하나 더 남은 데인가? 하여튼 한두 군데 세 군데 이제. 중대 사장은 나도 여러 번 가고. 그러니까 남대하고 동대하고 북대하고 중대는 길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서대는 아니에요. 서대는 조금만 올라가면 되는데 거기는 문이 그런데 나는 서대는 갔다 온 것 같아요. 서대는 일반인들은 못 가게 했어요. 그때 가서 찍은 사진이 지금 제 인스타에 있거든요. 근데 서대가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보면 무통수라고 그 옛날에는 뭐 한강의 시원 한강에 발원지라 해서 뭐 그런 이야기 있었는데 거기 이제 아주 참 신비한 그
이게 약수터가 있죠. 수터가 있고 보통서가 있고. 그것도 암자도 보니까 그 뭐랄까요? 허름해요. 너와집. 네. 강원도 너와집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형식으로 네. 허름하니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림으로 딱 살고 싶은 집이라고 해서 갔다 아버지- 와가지고 그걸 아버지 운전했습니다. 그 동대나 뭐 남대, 북대, 중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게 참 절의 한옥의 형태로 해서 잘 지어놨어요. 그렇죠. 아늑하게 돼 있는. 서대 수정함은 좀 아쉽더라고요. 좀 예쁘게 꾸며놨으면 그 저기 나무 판때기로 막 얼기설기 해놓은 그게 멋이 아주 장난 아니죠. 근데 그게 지금 강원도의 그 허름한 그 시골집 같은 그런 분위기가 나기는 그림으로 저는 안 가봤는데 그림으로 보니까 너와 집 그 허름한 여기 그런 그림 느낌. 올라갈 겁니다. 제가 그때 비 오는 날인데 비 오는 날 저기 우리 우비 쓰고 올라갔어요. 굳이 올라오지 말라고 있던 데를 가서 올라가는 큰 아니, 길에 가는데 응.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니까 딱 그 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집이 그림 같았어요. 아주 안개 그런 것 같아요. 쌓여가지고 비가 자르르 내리는데 그때 거기에서 사람이 살고 있었는지 네. 연통에서 이렇게 연기가 나오더라고. 밥하는 연기. 와, 너무 멋있었어요. 특히 이제 오대사는 월정사가 이제 그게 몇 교구 본사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본사잖아요. 본사인데 월정사면 유명한 인물이 있죠. 탄원스님. 탄원스님이 아주 유명하죠. 요즘 유튜브에 그 애언 관련된 우리나라에 그렇죠. 그 탄원스님 예언이 많이 저감하고 이렇게 탄어 이런 분들의 애언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코로나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 시국을 막 그 애언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하는 유튜버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몇 명 봤어. 근데 이 애언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시대가 어지러울 때 꼭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탄원스님 시원시원하죠. 시원시원하면서도 야 이분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로. 왜냐면은 그분이 쓴 글을 보면은 막힘이 없어요. 막힘이 없으면서도 정말로 군더더기가 없어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선사에서 정말 어려운 기라성 같은 사람이죠. 복잡한 핵이 많은 글을 정말로 아주 간단하게. 단순하게 심플하게 표현하는 걸 보면서 야 이분은 진짜 천재다 천재. 탄원스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제 월정사 뭐 월정사에 더 깊은 의미가 있고 하는데 이제 월정사에서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쭉 길을 걸어가면 한 30분, 20분, 한 20분, 30분 정도 가면은 차로 가도 8km 정도가 비포장이라서 네. 꽤 오래 가야 돼요. 걸어서 가면 30분 이상 걸려. 그 옛날에 저희가 어떨 때는 선택길. 어떨 때는 새벽 3시에 출발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새벽 3시에 출발하면은 드디어 이제 지키는 산적들이 없겠지. 왜냐면 너무 그러면 사실 산적들도 이제 잠을 자야 되잖아요. 잠을 자야 되는데 어디서 산적은 독한 산적들이더라고. 잠을 안 자요. 제가 산적이 누군지 몰라요. 전국을 다 돌아다녀 봤거든요. 제일 독한 산적이 산적이 누군지 모르니까 산적 스펠 소개시켜. 다른 유명한 사찰의 그 어떤 지킴이들이 매표소 말하는 거죠. 매표소에 딱 해가지고 이제 돈 받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빙대 듣는 산적. 전국에 유일하게 24시간 매표소를 관리하는 데가 잠을 안 자요. 거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산적이 제일 독한 것 같아요. 제일 독한 유일한 아주 24시간 잠을 안 자고도 한 번도 그 산적을 피해 간 적이 없어요. 피해 간 적이 없죠. 항상 걸려가지고 항상 돈을 느끼고 입장료 느끼고. 금산보리항 같은 경우는 새벽에 가면은 보면 없어. 돈 안 내고 그냥 가는데 걸어갈 수 있는데 그 독한 산적을 여튼 한테 걸려가지고 이제 삥을 뜯기고 이제 한 30분 올라가면 이제 그 상원사가 나와요. 상원사. 옛날에 세조 있잖아요. 세조 사람 많이 죽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지금은 보면 아마 피부병 욕창인가 피부병. 욕창이 해가지고 온 몸에 그냥 피부병이 나가지고 힘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목욕하다가 문수보살을 만났다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목욕을 하고 태조가 목욕을 그 피부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목욕하고 있었는데 꼬맹이 보고 이제 옆에 있으니까 아 내가 왕이라고 이야기하지 마라 하니까 그 꼬맹이 동자가 자기 보고 자기가 문수보살이라고 이야기하지 마라. 서로가 거기에 동자가 생겼을 수도 있어. 그냥 장난으로. 이제 그런 이제 설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상원사면은 이제 상원사 동종 이제 그 이제 몸이 그게 에밀레종 아니에요? 에밀레종? 그러잖아요. 상원사 동종이 에밀레종인가? 에밀레 그 종이 성덕대왕 신종이죠. 그러니까. 에밀레종. 신라 참 통일신라인가?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그냥 아름다운 그냥 미화의 이야기로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진짜 가슴 아픈 하나의 현실적인 관점으로서 봐야 될 것인지 그거는 뭐 선택이 바뀌어야 되겠죠. 자 빨리 또 올라가세요. 올라가서 이제 계속 더 올라가야 돼. 밥 먹는 이야기죠. 밥 먹는 이야기. 아니 그래서 그 이제 월정사에서 어쨌든 본사에서 이제 쭉 타고 올라가면 상원사 나오잖아요. 근데 상원사는 거기는 이제 그 주 대웅전이 문수전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절 같은 경우는 뭐 석가모니 부처님 모신 데도 있고 대웅전, 대웅전이라고 해서 각광전 그리고 이렇게. 미륵보살을 모신 데도 있는데 거기는 문수보살을 주로 모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원사의 그 대웅전 현판은 문수전이라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 세조의 그 이야기가 그 설화가 그것도 좀 연관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수보살 하면은 우리 보통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석가모니 부처가 있으면은 왼쪽과 오른쪽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왼쪽이 누구였습니까? 문수, 왼쪽이 문수였습니까? 모현보살, 보현보살, 그다음에 문수보살 이렇게 있어요. 예. 아니 그건 뭐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걸 이제 뭐 협시보살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보좌하는 마치 비서실장 느낌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게 그래서 그러면은 재밌게도 이 오대산 성지가 거대한 하나의 부처의 몸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 상상의 나래를 또 펼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또 그럼 문수전이 있으면은 또 보현을 모신 데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그러면 진짜 석가모니 부처님 모신 데는 어디냐? 그게 이제 우리가 주 목표로 삼았던 이제 정멸보궁으로 봐야죠. 그렇죠.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례가 거기 모셔져 있으니까. 네. 그 상원사에서 산길로 이제 걸어서 한 30분? 그렇죠. 20분? 중대 사장을 거쳐서 네. 계속해서 이제 그 계단을 타고 쭉 올라가다 보면은 용의 눈물. 그러니까 이게 셈이 있죠. 용정. 이게 용정이 하나 있고. 참 재미있게도 오대산이 이제 풍수지리학 하시는 분들이 거대한 용의 형상을 그렇죠. 이제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 용이 이렇게 또아리를 딱 틀고 있는데 그 중에 정멸보궁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용머리. 용머리의 이제 인당의 예. 역할이라고 제가 볼 때는 인당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비로봉이 여기 이제 저기 백회가 될 것 네.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최고의 명당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거기가 뭐 금계 포란영이라든가 예, 이렇게. 예. 좌청룡 500호로 해가지고 이 이제 그 정멸보궁을 중심으로 이 코에 해당되는 부분 같이 이 길쭉하게 이렇게 돼 있는 게 중대 사잠이 한 5층인가 6층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길게 이렇게 뻗어 있거든요. 그게 콩가요? 그게 저는 코 같아요. 그 더 올라가면 이제 용정수가 용환수, 그렇죠. 이제 그래. 용환이 눈이 하나 있고, 좌용환. 예. 그러면 다른 쪽 눈도 있겠네요, 어딘가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거는 잘 뭐 아는 모르겠고. 분들만 알 거고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그래서 이제 중대 사자하면서 한 20분 정도 쭉 계단길을 올라가다 보면은 이게 용환수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용환수가 정말 맛이 참 좋죠. 정말 그
비료봉이 한 1,500고지 정도 되는데 거기에 있는 영안수 한 1,000m 정도에서 나오는 물이거든요. 우리나라 저기 이제 그 산에 가보면은 1,000m 이상 되는 데서 물이 나오는 곳이 몇 군데 있긴 한데 정말 청량하고 맛이 꿀맛이죠. 거기가 참 신비한 게 감으로도 늘 딱 이 정도만 차 있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 아무리 거기를 많이 퍼서 내도 그게 마치 산투압 효과처럼 이렇게 계속 올라오잖아요. 이게. 그 정도 이상은 넘치지도 않고 그 이하도 아니고 안 내려가는 딱 그 정도. 제가 20년 전에 거기를 갔었어요. 20년 전에. 그래도 거기도 그때도 똑같았을 거 아니에요. 20년 전에 어떤 계기로 이렇게 갔는데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계단도 없었고 예, 그 계단 그냥 없이. 흙계단이 흙계단. 그리고 지금은 계단이 이 밖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삥 돌려서 다 계단이 올라가게 돼 있는데 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이제 지름길로 돼 있었는데 그때는 흙으로 돼 있었고 바꿔버리니까. 그때도 그런 약수가 나왔는데 같은 위치에 나무로 이렇게 판때기가 위에 딱 이렇게 맞아요. 덮어져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갔던 기억이 나요. 지금은 이게 마치 샘처럼 이렇게 잘 만들어 놨긴 했는데 그때는 아예 샘도 없고 그냥 판자대기 엎어놔가지고 그냥 이렇게 마치 표주박으로 이게 떠서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해놨었죠. 근데 참 신비로운 현상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시원한 이제 용암수를 한 잔 들이키고 한 200m, 100m, 200m 그 정도 올라가면은 드디어 이제 부처님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왼쪽에 그 협시보살 만났잖아요. 문수보살 만났잖아요. 드디어 이제 부처님. 이 정멸보궁이 5대 정멸보궁이 있죠. 5대 정멸보궁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어디 있는지. 우리나라에 5군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치 지난번에 관음성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광성지 4대 사대 이야기 했으니까 관음성지. 오늘은 5대 정멸보궁에 대해서. 4대 관음성지도 유명하지만은 5대 정멸보궁은 아마 더 유명할 더 거예요. 유명하겠죠. 이게 중대 사자암 정멸보궁 이게 1번. 오대산 상원사 정멸보궁 첫 번째죠. 예. 두 번째가 어디겠죠? 정암사, 설악산에 설악산 봉정암. 봉정암. 정말 가기 힘든데. 그렇죠. 걸어서 9시간. 걸어서 그다음에 세 번째가 태백산 태백산 정암사 정멸보궁 죠 수만호 석탑이 이번에 국보로 맞아요. 지정됐죠. 태백산 정암사. 보문에서 그다음에 한 곳이 더 통도사. 통도사, 양산 통도사죠. 양산 통도사 정멸보궁. 그다음에 저기 아래 그 저기 어디더라? 가운데 뭐가 있는데 강원도에 있었죠. 예. 저기 정암사 좀 아래 하나 뭐였지? 찾아보세요. 그렇게 갔으면서 지금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곳은 잘 안 갔거든. 많이 안 갔죠. 하여간 한 곳이 더 있는데 나중에 이제 찾아서 올리시면 돼요. 자막으로 올라갈 때 자막으로. 세상에. 찾아서 어. 올리시면 돼요. 사람들이 거기도- 편집자를 네, 이렇게 노동을 시키는 했는데 아주 유명한 곳이죠. 그 중에서도 저는 그 중에서도 으뜸이지 않을까. 근데 이 정멸보궁은 뭐가 으뜸이지 아니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다 그래도 독특한. 그 독특한 것이지만은 지형적인 면에 있을 때 아주 4,500호가 이렇게 딱 짜여 있는 네네네. 그 틀이 우리 뭐 풍수 지리를 모르는 사람이 봐도 대단하게 그 엮여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정멸보궁은 가서 참 우리 수련하는 사람들이 수련을 하잖아요. 근데 수련하기 참 좋은 것 같아요. 볼 때는 겨울에는 그 보궁 정멸보궁 건물 옆에 보면은 이렇게 샛길처럼 네. 그 뭐 하나 있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거기에 이제 다 방석도 준비되어 있고 밖에는 눈 얼어서 땡땡 얼었는데도 안에서 이렇게 앉아서 수련할 수 있고 여름에는 밖에 보면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닥에다가 그 판 깔고 이렇게 수련할 수 있게 해주고 그게 이제 정멸보궁이 워낙 높이 있다 보니까 추위에 더위에 이게 민감해지니까 이중으로 이게 집 구조가 이중으로 이렇게 만들어놨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상당히 그 뭐랄까 외부
온도에 이 정멸공의 특성이 저기 본전불이 없는 그렇죠. 데라고 했죠. 불상이 없죠, 불상이. 불상이 없는 이유가 이제 그 진신사리를 모셔놨기 네. 때문에 그 자체가 이제 그 불상의 역할을 그렇죠. 보이는 거죠. 그 개인적으로 좀 수련을 좀 깊이 하신 분들, 오래 하시고 좀 깊게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정멸봉에 한 번 정도는 좀 하셔서 수련을 해보시라고 좀 네, 수련을 할 한번 때 보내드리고 싶어요. 이 사실 이제 그 정멸봉에 그 자리에 앉아서 이제 수련을 해보면은 좀 많이 달라요. 사문사는 이야기 그 했습니다. 형성되는 기운이 네네. 우리가 이제 빛과 기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독특하게 아주 강력하고도 분화하게 네네. 독특한 그런 기운이 빛과 기운이 형성된다고 봐야죠. 좀 민감하신 분들은 아마 금방 눈치채실 거예요. 자, 이제 맛집도 이야기해 주시면 맛집. 그래서 이제 수련을 한 타임 하고 이제 내려오죠. 내려와가지고 오면은 이제 중대 사장을 이제 거쳐서 가잖아요. 근데 중대사장이 꼭 절밥이 그때 맛있죠, 그 절밥. 절집에 가서 먹는 밥 중에서는 중대사장 그 밥이 최고지 않을까. 그 삼적들이 돈을 받는 대신에 우리는 그 번전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11시부터 1시 정도 네. 사이에 1시 반까지 정도 그러니까요. 하거든요. 수련을 하고 내려오면은 거의 11시 반 정도 내려오거든요. 11시 반이나 12시 반 사이에 내려오면은 그 공양 시간하고 네네. 맞춰서 하는데 그래도 절밥 중에서는 상당히 그 뭐랄까 깔끔하고 맛있고 그 뭐랄까 반찬도 여러 가지가 나오면서 사무사는 괜찮아요. 따로 딴 데 사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중대 사자하면서 점심을 먹고 이제 내려와가지고 또 먹을 만한 데가 월정사에 또 뭐 있지 않아요? 뭐 울정사도 있고 당연히 뭐 사원사에도 있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사원사는 중대 사자면서 이제 그 식사를 이제 거기는 이제 자율 뷔페식으로 이제 먹고 하여간 수련 때 먹으려면 이제 당연히 허기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산을 올라갔기 때문에 운동 오래 했잖아요. 그럼 뭐 엄청 맛있죠. 그게 이제 배가가 되는 거고 또 절밥이 다른 양념이 많이 안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양념에 참 민감하잖아요. 거의 없죠. 거의 제로 있어요. 거의 없으니 원재료 그대로만 이게 쓰다 보니까 네. 상당히 배속이 거기 가면 편해요. 항상 과식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가지처럼 벗어 참- 2번 먹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거기. 그러니까 오대산에서 그러니까 5군데죠. 동서남북 중앙. 각각의 그 절에서도 참 독특한 느낌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수련 단계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이제 정멸보험에서 한번 수련을 해보시면 어떨까. 나머지는 그렇게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여기는 이제 약간 개인의 선택의 문제가 있는 건데, 근데 정멸보험 그 자리에서는 한번 수련을 해보시면은 수련 오래 하신 분들이 하나입니다. 오래 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적어도 법수련 이상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우리나라 최고의 어떤 뭐랄까 풍수 중에서도 최고의 그 길지인 네. 것 같고 또 이제 그 부처님 진신자리도 모셔져 있으니까 더군다나 이제 그런 부분들 또 보면은 사시사철 거기에는 그 불심으로 가득 찬 신도들이 항상 그 기도하러 오기 때문에 항상 그 조그만하다고 하지만 한 100여 명 앉을 자리는 있어요. 앞에 공간이 가득 차 있어요. 이 지난번에 그 남해 금산 보리암도 있고 오늘은 이렇게 사자암 사원사, 이렇게 월정사 이런 걸 오대산을 했으니까 다음에 뭐 기독교 성지나 이런 데도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데가 있으려나? 우리나라 기독교 성지는 없고 저기 천주교 성지는 많이 있죠. 그러면 이제 다음은 이탈리아를 하죠. 이탈리아 피렌체 두오모 성당 갔다 온 이야기 뭐 이런 것들. 그건 기억이 잘 안 나. 그래야 이제 우리가 종교에 편향된 건 아니니까. 그리스 이야기 들으시면 재밌겠다. 그리스. 그러니까 이 기독교 를 모시고 하시면 되겠네.
또 그리스 가시는 분들. 기독교 아 관련. 그때 특별히 저는 그리스 안 갔어요. 그리스를 예 그렇죠. 그리스. 외국 국내만 간 게 아니라 외국도 갔으니까. 제가 혼자가 아니 아니구나. 그러면 이제 진성님은 모든 걸 다 갔잖아요. 예, 진성님이 여기 앉아가지고 같이 이제 대담을 나누시면. 그래도 그 저는 원래 처음에 우리 몸 한 두 도반들하고 같이 강릉 가서 먼저 회를 먹고 루트가 그래요. 강릉이나 속초 가서 회를 한 사발 먹고 하룻밤 거기서 자고 그리고 이제 오대산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정멸부궁에서 출연하고 내려오면서 절반 먹고 내려와서 이제 월정사에 보면은 저기 유기농 빵집이 있어서 빵집이 있었죠. 빵 먹고 아니 그거 이사했어요. 그 빵집. 이름이 난다 빵집이었거든요. 난다 빵집. 그러고 먹고 오다가 저기 원주 이쪽에 행성 행성 한우를 한우도 맛있죠. 무한리필을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 저기 몸 좋으신 도반들하고 같이 가면은 그런 데를 가야 그런 돼. 데를 가야 되네. 행성 한우를 이렇게 쫙 먹고 이렇게 돌아오면은 네. 딱 1박 2일 코스로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그냥 중대 사장만 가겠다가 하면은 아침에 일찍 출발해가지고 상온사 거쳐서 가서 수련하고 내려와서 절반 먹고 바로 돌아오는 근데 사실 그러니까 그런 코스 오대산 거리가 멀고 오대산에서 자주 못 가시는 분들은 당일치기 가는 것보다는 1박을 좀 약간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 해서 좀 충분히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5대 그 각각의 그 절도 이제 가보고 월등사도 가보고 그러면은 중대 꼭대기 거기서- 봉우리 이름이 향적봉이었었죠. 아니 비로봉. 아 비로봉이었나요? 비로봉. 향적봉이었죠. 그 저기에는 오대산에 가면은 각 그 암자길이 연결되어 있는 선제길이라는 게 있어요. 네. 선제길로 걸어가는 것도 이제 가을 되니까 단풍도 들고 좀 고즈넉하니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당일치기는 좀 아깝죠. 예. 너무 그냥 먹을 것도 많고 그렇죠. 멀기도 하는데 먹거리도 그쪽은 많고. 먹을 주고 하는데 그 내려오는 길에 또 추천 맛집 있으면 하나 더 해주십시오. 근데 오대산에서 그 근처의 맛집은 잘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 우리 그래요? 너무 바쁘게 다니다. 바쁘게 다녔고 중대사장 밥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예. 별로 딴 거 안 먹고 내 바로 이렇게 내려봤는데 별로 오고 오히려 거기는 이제 강원도 쪽이니까 오시면서 이제 옥수수나 감자, 빵, 찐빵, 안흥찐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은 그 중간중간 좀 사가지고 이제 이렇게 드시면서 와도 좋고 이제 대구로 가지고 가셔도 참 좋은 거죠. 오히려 그런 데는 어떤 맛집보다는 그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뭐 고구마나 감자나 뭐 옥수수나 이런 거 사가지고 가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강원도 특산품들. 네. 자 오늘은 오대산 정멸보궁 성경 유람으로 1박 2일 가도 되고 그냥 바로 당일치기로 이렇게 가도 되는 이 다담이 30분이 너무 짧은 됐습니다. 것 같아.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편집돼야 되니까 자 이제 마치고 수련 들어가겠습니다. 수련